왜일까요? 예전엔 조금만 조절해도 금방 빠지던 살이 어느 순간부터는 도무지 빠지지 않습니다. 먹는 것은 오히려 줄었는데 배는 더 나오고, 줄였더니 허기는 더 심해지고, 운동을 해도 몸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이가 드니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하지만 아닙니다.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잠겨버렸다는 것. 마치 연소 스위치가 꺼진 듯 아무리 노력해도 체중이 꿈쩍도 하지 않는 상태. 이 잠긴 몸을 풀지 않으면 어떤 다이어트도, 어떤 운동도 효과가 없습니다. 50대 이후 급격하게 살이 찌는 가장 큰 이유는 칼로리가 아닙니다. 식단도 아닙니다. 당신의 몸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는 세 가지 호르몬 때문입니다. 코티솔, 인슐린, 그리고 렙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흐트러지면 몸은 지방을 태우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을 보호하려 듭니다. 살찌는 게 아니라 몸이 살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매우 천천히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가 조금씩 쌓이고 수면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 피로가 해소되지 않은 날이 반복되면서 호르몬은 조금씩 균형을 잃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임계점을 넘으면 몸이 급격히 변합니다. 먹지도 않았는데 배가 나오고 예전보다 훨씬 적게 먹는데도 살이 붓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식사 후엔 피곤해서 눈을 뜨기도 어렵고 이유 없이 짜증이 늘고 밤이 되면 허기가 더 심해집니다. 이 모든 현상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몸이 지방을 태우는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 특히 50대 이후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는 데에는 첫 번째로 코티솔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티솔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방을 태우는 것을 즉시 중단하고 저장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몸이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당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두 번째로 인슐린.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지만 이 호르몬이 제 역할을 못하면 우리가 먹는 음식 대부분이 지방으로 변합니다. 특히 50대 이후 자주 나타나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더 큰 문제가 시작됩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 쉽게 살이 찌고 더 쉽게 피곤해지고 복부비만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마지막으로 렙틴.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이 렙틴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먹어도 허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고 싶고 느끼한 음식이 당기고 밤늦게 식욕이 폭발합니다. 렙틴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위가 아니라 뇌가 배고파집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동시에 흔들리면 완벽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스트레스로 코티솔이 올라가고 코티솔 때문에 인슐린이 폭발하고 인슐린 때문에 지방이 저장되고 지방이 늘어나면서 렙틴까지 무너져 식욕이 폭발합니다. 결국 체중은 올라가고 몸은 붓고 피로는 쌓이고 식욕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50대 이후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스트레스와 수면의 질이 동시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를 멈출 수 있고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르몬 균형은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당신의 몸이 변한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면 되돌리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 없이 살이 찌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이유 없이 식욕이 폭발하는 그 현상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입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몸을 다시 켜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살이 찌는 건 많이 먹어서이고 덜 먹으면 빠질 거라고. 그래서 식사량을 줄이고 저녁을 거르고 탄수화물을 줄여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예전엔 조금만 조절해도 금방 빠지던 체중이 이제는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복부는 더 단단해지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식후에는 눈이 감길 정도로 졸음이 쏟아집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 아닙니다. 당신 몸의 내부 시스템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칼로리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그동안 왜 살이 빠지지 않았는지가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선 몸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호르몬은 코티솔입니다. 코티솔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원래라면 위험에 맞서기 위해 에너지를 신속하게 공급하고 면역 체계를 조절하며 뇌를 깨우기 위한 좋은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현대인의 생활이 하루 종일 코티솔을 분비하도록 만든다는 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력이 크게 떨어지고 수면의 질도 낮아지며 일상의 부담이 누적되면서 코티솔이 하루 종일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를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생존 모드로 전환됩니다. 생존 모드에서는 지방을 태우는 기능이 즉시 차단됩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보존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먹는 양이 같아도 더 쉽게 살이 찌고 줄여도 빠지지 않는 몸이 됩니다. 코티솔이 높아지면 일어나는 일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먼저 배가 고파집니다. 체력이 떨어졌다고 느껴지면서 단 음식을 당기게 되고 식사 후에 극심한 졸음이 찾아오며 밤에는 쉽게 잠들지 못하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수면이 흔들리면 코티솔은 더욱 증가하고 코티솔이 올라가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됩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나오면 몸은 혈당을 급하게 지방으로 바꿔 저장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체중이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특히 복부 비만이 빠르게 진행되며 소위 말하는 단단한 배, 즉 내장 지방이 쌓이기 쉬워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탄수화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탄수화물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가 문제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이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속도를 조절하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식사를 해도 더 큰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고 이를 잡기 위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결국 그 인슐린이 지방 저장을 가속하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음식이 이제는 바로 살로 간다고. 이것은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몸 안에서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는 점입니다.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혈액 속에 당이 넘쳐나고 인슐린은 계속 더 분비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인슐린은 지방 연소를 완전히 차단합니다. 이 때문에 식사 후 피곤함, 졸림, 가슴 두근거림, 간헐적 현기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체중은 조금씩 올라간 채 고착됩니다. 당신이 게을러서도 운동량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몸이 지방을 태우지 못하는 상태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렙틴입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전달하는 호르몬입니다.
식사를 하고 나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분비되어 뇌에게 배부르다고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인슐린 저항성이 지속되면 이 렙틴 기능이 약해집니다. 이를 렙틴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위가 아니라 뇌가 배부르다는 신호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가 찬 상태에서도 계속 음식이 당기고 밤에 유난히 식욕이 올라오며 단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에 손이 갑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지가 약해져서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호르몬 문제가 만들어낸 생리적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 호르몬이 동시에 무너지면 악순환이 완성됩니다. 스트레스가 높아져 코티솔이 오르고 코티솔이 인슐린을 자극해 지방을 저장하게 만들고 인슐린 과다로 인해 렙틴까지 무너져 식욕 폭발이 일어납니다. 체중이 늘어나면서 다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그 스트레스가 코티솔을 더 올려 몸은 다시 지방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50대 이후 갑자기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운동량이나 의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몸 안의 시스템이 잠시 고장 난 것뿐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고장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연령과 상관없이 호르몬 균형은 회복됩니다.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반응합니다. 단지 그 회복의 신호를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부터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스트레스에 무너진 코티솔을 안정시키고 인슐린이 폭발하지 않도록 식사와 생활 흐름을 조절하며 렙틴이 제 기능을 찾도록 수면 리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몸이 다시 깨어나기 시작하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억지로 굶지 않아도 되고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스스로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전환되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듯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왜 살이 찌는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 이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몸이 스스로 다시 켜지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티솔이 높아지는 것이 왜 이렇게 위험한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면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답답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는 마음이 아니라 몸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그 중심에 코티솔이 있습니다. 코티솔은 본래 생존을 위해 존재하는 훌륭한 호르몬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다하게 높아진 상태가 지속되면 다른 모든 호르몬들을 끌고 함께 무너지게 만듭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몸은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 속도가 젊을 때보다 확연히 느려집니다. 같은 양의 스트레스를 받아도 몸에 오래 남고 오래 남은 스트레스가 코티솔을 계속 자극하며 몸을 긴장 상태로 묶어버립니다. 코티솔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수면입니다. 잠이 들어야 하는데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몸은 지쳐 있는데 정작 잠은 오지 않습니다. 얕은 잠을 자고 자주 깨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수면 부족은 다음날 코티솔을 더 증가시키고 높아진 코티솔은 다시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신체는 하루 24시간 내내 경계 모드로 움직이게 됩니다. 경계 모드에 있는 몸은 지방을 태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한 몸은 가능한 한 모든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전혀 상관없는 과정입니다. 몸의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코티솔이 높을 때 또 하나 나타나는 변화는 폭식입니다. 코티솔은 뇌에서 더 먹어야 한다는 신호를 크게 만듭니다.
특히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강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탐이 아닙니다. 생리적 반응입니다.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착각하며 빠르게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찾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떡볶이, 치킨, 빵, 과자가 유난히 당깁니다. 이 음식들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 당장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 공급 뒤에는 인슐린 폭발이 따라오고 그 인슐린이 지방을 빠르게 저장하는 과정을 촉진합니다. 식사 후 유난히 졸음이 쏟아지는 이유도 같은 흐름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코티솔이 높아지면 혈당이 쉽게 요동칩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 졸림이 찾아오고 기운이 빠지며 갑작스러운 피로와 무기력이 몰려옵니다. 이것을 단순한 노화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코티솔과 인슐린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몸은 점점 더 피곤해지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은 붓고 체중은 늘어나며 운동할 기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왜 50대 이후에는 코티솔이 더 폭발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근육량 감소입니다. 근육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면 스트레스에 대한 방어벽이 약해집니다. 둘째, 수면 구조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은 잠 단계가 줄어들고 그로 인해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회복이 안 되면 스트레스는 계속 쌓이고 코티솔은 계속 높아집니다. 셋째, 생활상의 책임과 압박입니다. 50대는 경제적 부담,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은퇴 준비까지 다양한 스트레스를 동시에 안고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마음의 부담이 몸의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코티솔이 높아진 상태가 오래되면 면역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잔병 치레가 늘고 감기나 염증이 쉽게 생기고 피부 트러블이나 소화불량 같은 문제도 잦아집니다. 이 모든 것이 체중 증가와 함께 나타나는 이유는 결국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돌아가지 못하고 계속 긴장 모드로 남아있는 상태. 이 상태가 오래 갈수록 지방은 더 빠르게 쌓이고 특히 내장 지방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단순히 배가 나오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장 지방은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을 분비하며 몸 전체의 염증을 높입니다. 염증이 높아지면 코티솔은 다시 상승합니다. 코티솔이 상승하면 인슐린도 다시 폭발합니다. 인슐린이 폭발하면 식욕이 증가하고 렙틴이 무너지고 체중은 더 늘어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트레스와 코티솔 안정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방을 태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코티솔을 안정시키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은 아주 작은 변화들입니다. 첫째, 아침 햇빛. 아침에 햇빛을 5분만 받아도 코티솔은 낮 동안 자연스럽게 안정되며 밤에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잘 분비됩니다. 둘째, 식사 리듬입니다. 아침을 지나치게 가볍게 하면 코티솔이 폭발하기 쉽습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주면 코티솔이 안정되고 혈당도 안정됩니다. 셋째, 짧은 움직임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걷거나 몸을 가볍게 움직이면 코티솔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넷째, 늦은 밤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공빛은 코티솔과 수면 호르몬의 균형을 크게 흔듭니다. 다섯째, 숨의 속도입니다. 하루 중 몇 번이라도 느린 호흡을 하면 신경계가 안정되며 코티 분비가 즉시 감소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피곤함이 줄어들고 아침에 조금 더 가볍게 일어날 수 있으며 식욕이 안정됩니다. 혈당이 크게 요동치지 않기 때문에 식사 후 졸림이 줄어들고 밤에 잠이 조금 더 깊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주일만 지속되어도 체중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배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붓기가 빠지고 몸이 덜 무겁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연소 모드로 전환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체중이 줄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운동량을 갑자기 늘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몸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코티솔이 다시 폭발한다는 것입니다. 운동은 점진적으로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의 호르몬 균형이 회복된 이후에는 운동 효과가 훨씬 잘 나타납니다. 예전보다 훨씬 가볍게 움직여도 체중이 빠지고 근육이 붓고 붓기가 사라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몸이 회복 모드로 전환되면 운동은 체중 감량의 보조 수단이 아니라 가속 장치가 됩니다. 코티솔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인슐린도 함께 안정됩니다. 인슐린이 안정되면 식욕도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렙틴의 기능도 조금씩 되돌아옵니다. 렙틴이 회복되면 먹어도 뇌가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밤에 식욕이 폭발하던 현상이 사라지고 뱃살이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것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말하곤 합니다. 예전엔 먹기만 해도 살이 찌던 몸이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만 신경 써도 살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그것은 호르몬 균형이 회복되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당신의 몸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피로, 이유 없는 졸림, 이유 없는 식욕, 이유 없는 폭부비만.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몸을 비난할 필요도, 나이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호르몬들의 균형이 잠시 흔들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균형은 언제든 되돌릴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식습관, 수면과 움직임이라는 기본적인 요소만 조정해도 몸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부터도 변화는 시작될 수 있습니다. 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회복력이 강합니다. 당신이 작은 변화를 선택하는 순간 몸은 즉시 그 변화에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인슐린 이야기를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티솔이 스트레스 때문에 먼저 무너진다면 인슐린은 그 스트레스의 여파를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우리가 먹은 음식, 특히 탄수화물과 당을 처리하기 위해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인슐린이 문을 두드려도 몸의 세포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상태입니다. 문이 열리지 않으니 혈당은 혈액 속을 떠다니고 몸은 혈당이 높다고 판단해 인슐린을 더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인슐린은 더욱 과다하게 분비되며 지방은 빠르게 저장되고 체중은 줄지 않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뱃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분명 먹는 양은 예전보다 적은데 배는 더 나오고 허리는 더 굵어지고 옷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라고. 이 변화는 지방이 아니라 호르몬이 만든 변화입니다. 인슐린이 지방 저장을 촉진하면서 지방은 다리나 팔보다 복부에 먼저 쌓입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것이 다시 염증을 만드는 원인이 되고 염증은 코티솔을 더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인슐린이 올라가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 또 다른 이유는 식사 패턴에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거나 한 번에 몰아서 먹거나 늦은 저녁을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습관은 혈당을 크게 방해합니다. 혈당이 한 번에 크게 오르면 인슐린도 폭발적으로 나오고 그 인슐린이 지방 저장을 빠르게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거의 먹지 않고 점심과 저녁을 크게 먹는 분들이 더 쉽게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슐린은 혈당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과 기운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 후 피로감이 몰려오고 졸음이 쏟아지고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하루 대부분을 피곤하게 보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것은 노화가 아니라 인슐린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인슐린이 무너지면 체중뿐 아니라 에너지의 흐름도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핵심은 먹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먹는 순서를 바꾸고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식사 전에 채소를 먼저 먹거나 단백질과 지방을 끼워 넣어 탄수화물의 흡수를 천천히 만드는 습관은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 가볍게 10분만 걸어도 혈당이 크게 떨어지고 인슐린 분비량도 안정됩니다. 이렇게 단순한 행동 하나로도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50대 이후에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는 근육량입니다. 근육은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저장고입니다. 근육이 많으면 혈당을 쉽게 받아들이고 인슐린이 크게 분비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은 자동으로 줄어들고 줄어든 근육량이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크게 오르고 인슐린은 더 많이 나오고 체중은 쉽게 증가합니다. 즉, 근육의 감소는 단순히 체력 문제를 넘어서 인슐린 저항성을 불러오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운동을 해야 인슐린이 안정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리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작은 움직임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씩 3번 걷거나 간단한 스쿼트나 계단 오르기만 해도 혈당이 크게 안정됩니다. 이런 움직임은 인슐린 저항성과 싸우는데 매우 효과적인 무기입니다. 운동이 체중 감량의 주된 원인이 아니라는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은 필수 요소입니다. 인슐린의 영향은 단지 체중과 혈당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면 렙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이 높아지면 렙틴의 기능이 무너져 포만감 신호가 약해집니다. 이는 결국 먹어도 배가 고프고 밤에 자꾸 음식이 당기고 단 음식을 찾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과정은 누구의 의지가 약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의 신호가 왜곡되어 생긴 현상입니다. 호르몬의 균형이 무너지면 의지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생리적 허기가 생깁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계속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지방 연소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인슐린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지방을 태우는 효소들이 억제됩니다. 몸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쓰지 않고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운동했는데도 체중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고. 이 말은 몸이 이미 지방 연소 모드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연소 모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인슐린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슐린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음식들을 줄이는 것입니다.
흰 쌀밥, 빵, 국수, 떡 같은 음식들은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입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단백질과 지방을 함께 먹고 탄수화물을 마지막에 먹으면 혈당의 상승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식사 후 바로 눕지 않고 5분만 걸어도 혈당이 빠르게 안정됩니다. 넷째, 하루 중 단 음식을 먹어야 한다면 식사 직후에 먹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빈속에 먹는 단 음식은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지만 식사 직후라면 상대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오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수면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혈당이 더 쉽게 요동치고 인슐린은 더 많이 분비됩니다.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거나 자도 개운하지 않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수면이 개선되면 혈당이 안정되고 인슐린이 줄어들며 체중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식사 후 졸음이 줄고 밤에 배가 고픈 현상이 사라지고 붓기가 빠지고 체중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는 매우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억지로 굶지 않아도 되고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인슐린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복부비만, 식후 졸림, 이유 없는 피로, 밤늦은 식욕, 단 음식 갈망. 이 모든 것은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는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언제나 정직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그 신호를 읽지 못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해할 수 있다면 변화는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렙틴 문제를 깊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렙틴은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고 나면 지방세포에서 렙틴이 분비되어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이제 배가 부르니 먹는 것을 멈춰도 된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렙틴 기능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렙틴 저항성입니다. 말 그대로 렙틴이 있어도 뇌가 그 신호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즉, 위는 이미 충분히 음식을 받았는데도 뇌는 계속 배가 고프다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먹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유난히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이 당기고 밤이면 허기가 더 심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렙틴 저항성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인슐린 저항성, 내장 지방 증가가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서서히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특히 인슐린 저항성과 렙틴 저항성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인슐린이 높으면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게 되고 포만감이 무너지면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며 더 많은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은 더 분비됩니다. 이렇게 두 호르몬은 서로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전에는 한 끼만 먹어도 충분했는데 이제는 먹어도 허기가 진다고. 이것은 의지가 약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뇌의 신호가 흐트러진 것입니다.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 체중 증가 속도도 빨라집니다. 왜냐하면 렙틴은 단순히 배고픔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연소에도 관여하기 때문입니다. 렙틴이 제대로 작동하면 몸은 지방을 연료로 잘 사용합니다. 하지만 렙틴이 무너지면 지방을 연료로 쓰지 않고 저장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식사를 해도 이전보다 더 쉽게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50대 이후 갑자기 살이 늘어나는 진짜 이유입니다. 단지 배고파서 먹는 것이 아니라 호르몬이 지방을 보관하는 방향으로 몸을 이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렙틴은 수면과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깊은 수면을 통해 렙틴은 회복됩니다. 하지만 수면이 흔들리면 렙틴은 약해집니다. 밤에 쉽게 깨고 얕은 잠을 반복하면 포만감 호르몬은 제대로 분비되지 않고 대신 식욕을 자극하는 호르몬인 그렐린이 높아집니다. 그렐린이 높아지면 아침부터 식욕이 세지고 군것질 욕구가 커지고 밤에는 배고픔이 더 심해집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밤만 되면 왜 이렇게 허기가 질까 하고,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이 아니라 그렐린이 높아지고 렙틴이 낮아진 결과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식견의 리듬이 깨지고 식욕 조절이 어려워지며 체중 관리도 더 어려워집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렙틴을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렙틴은 억지로 조절할 수 있는 호르몬이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호르몬입니다. 첫 번째는 식사 리듬입니다. 렙틴은 일정한 식사 흐름에서 가장 잘 작동합니다. 불규칙한 식사는 렙틴의 기능을 무너뜨립니다. 하루 3끼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식사 시간의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렙틴 감수성을 높여 주어 포만감을 쉽게 느끼게 도와줍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면 렙틴은 안정되고 하루 종일 과한 식욕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순당을 줄이는 것입니다. 단순당은 인슐린을 급격히 올리고 인슐린은 렙틴의 기능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과자, 빵, 떡, 음료 같은 음식들은 렙틴을 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입니다. 네 번째는 수면 회복입니다. 렙틴의 회복은 결국 깊은 잠에서 시작됩니다. 잠이 깊어져야 포만감 호르몬이 제 기능을 찾습니다. 스마트폰을 늦게까지 보거나 불규칙한 생활 리듬을 유지하면 렙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는다면 아침 햇빛과 간단한 저녁 루틴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코티솔을 높이고 코티솔은 인슐린을 흔들고 그 인슐린이 렙틴을 공격합니다. 이 흐름에서 스트레스 관리야말로 렙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렙틴이 회복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변화는 식욕의 정상화입니다. 이전보다 적게 먹어도 배가 부르고 만족감이 생깁니다. 단 음식과 자극적인 음식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고 밤에 배고픔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체중의 자연스러운 하락입니다. 억지로 굶지 않아도 몸은 지방을 조금씩 연료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복부 지방이 먼저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에너지 상승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조금 더 가볍고 집중력이 높아지고 피로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감정의 안정입니다. 렙틴이 안정되면 신경계가 함께 안정되기 때문에 마음이 평온해지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강해집니다. 렙틴 회복을 돕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식사 시간과 수면 시간의 규칙성입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리듬을 좋아합니다. 일정한 리듬 속에서 호르몬들이 안정되고 안정된 호르몬이 몸의 대사도 안정시킵니다. 저녁을 늦게 먹는 습관은 반드시 조정해야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바로 누우면 혈당이 불안정해지고 혈당이 불안정하면 인슐린이 높아지며 인슐린이 높아지면 렙틴은 다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후 5분이라도 움직이는 루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혈당이 크게 내려가고
인슐린 폭발을 막으며 렙틴이 회복되는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늦은 밤 간식입니다. 늦은 밤 간식은 렙틴을 직접적으로 파괴합니다. 늦은 밤에 음식을 먹으면 몸은 수면을 준비하는 대신 소화를 하느라 바빠지고 그 과정에서 혈당이 흔들리며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되면 렙틴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식습관이 아무리 좋아도 렙틴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야식을 끊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렙틴이 회복되면 야식 욕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렙틴 저항성이 해소되었을 때 가장 극적으로 변하는 것은 바로 체지방 구조입니다. 특히 내장지방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내장지방이 줄어들면 허리둘레가 줄고 배가 편안해지고 복부 팽만감이 줄어들며 몸이 훨씬 가볍게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놀랍니다. 먹는 양을 크게 줄이지 않았는데도 배가 들어가기 시작했다고. 이것은 호르몬이 회복되었다는 가장 정확한 신호입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체중 변화는 호르몬 회복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코티솔, 인슐린, 렙틴이 안정되면 몸은 지방을 태우는 구조로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이때 운동은 체중 감량의 가속 장치가 됩니다. 하지만 호르몬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운동이 오히려 코티솔을 더 높여 체중 감량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호르몬 회복이 먼저이고 운동은 그 후에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누구에게나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호르몬이 회복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언제나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수면을 회복하고 가볍게 움직이는 것처럼 작고 단순한 변화들이 쌓이면 몸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당신의 몸은 결코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잠시 균형을 잃었을 뿐입니다. 균형을 되찾는 순간 몸은 다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눈에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피로가 줄고 식욕이 차분해지고 배가 조금씩 들어가며 체중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시작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당신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증거입니다.